네, 반갑습니다. 제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조금 이제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벌써 9월이라니 믿기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무덥던 더위가 안 갈 것 같았는데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쭉 나왔을 때 우리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일본 갔다 온 지가 5월 달인데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죠? 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내용들은 클린 바디 프로그램 여러분들 지금 다 진행하고 계시죠? 또 원래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지만 저번 달에 교육했을 때는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이렇게 쭉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혈당 다이어트와 우리가 몸을 조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클린 바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훑어봤다면 오늘은 제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식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오늘 조금 다루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클린 바디 프로그램. 처음 생소하게 클린 바디 우리 다이어트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클린 바디라 하면 또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하셨던 거예요. 리셀. 그죠? 세포를 새롭게 하는 리셀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전에 우리가 슬림 한 끼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리셀과 슬림 한 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혈당을 오르지 않게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이름 명목을 우리가 클린 바디 프로그램으로 나왔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리셀과 슬림 한 끼를 같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다 새로운 고객층을 조금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지금 다이어트 이런 문화나 그다음 전부 다 유행이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걸맞게 우리도 조금 더 혁신적으로 나가기 위한 클린 바디 프로그램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달렸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실천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드시고 계시고 그다음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다음 리셀 프로그램 슬림 한 끼 통해서 많이 읽어 나가고 계시는데요. 네.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였으나 에너지를 못 쓰는 대사 장애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금 클린 바디 프로그램이고 이것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건데 살이 찌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못 쓰는 대사 장애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생활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습관병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 모든 병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대사 장애만 고칠 수 있다면 우리가 평생 살찌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굉장히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쓰고 계시고 그다음 먹고 있는데 이런 대사를 우리가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요요 현상이 계속 생기는 것들이 우리가 왜 생겨날까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단순히 체중 계획에만 여러분들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내 세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도 내가 정말 본인이 원해서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 의욕이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어. 세포들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싶어. 내 몸을 다시 한번 클린하고 디톡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절대 빠지지 않았던 나는 다이어트를 조금 더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어.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사 시스템 회복은 여러분들의 가장 원초적인 거는 내가 살을 빼고 내가 건강해지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달에 얘기했을 때 모든 것들은 이렇게 요요 현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이 깨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모든 대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잘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도 이런 균형이 깨어져 있다면 우리가 정
정상적으로 나는 늘 다이어트,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몸무게가 줄지 않았고 내 몸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상이 있고 피곤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나는 건강해지지 않는 자꾸 붓기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볼 건데 정말 이런 혈당 다이어트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요요 현상이 우리 저번 달에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장애가 있다거나 내가 체온이 너무 낮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은 내가 정상적인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셋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보셨을 테고요. 이런 요요 현상들은 칼로리 내가 안 먹는 것만으로 해서 몸무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근본적인 대사적인 장애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치고 나면 몸무게는 절로 빠지게 되고 붓기는 부어지지 않고 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딱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몸무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정상세포가 내 세포를 정상세포로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면역체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도 저하게 되고 그다음에 집중력이나 그다음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 스트레스를 원인이 되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우울증은 치매가 빨리 생길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은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조금씩은 조절하시면서 내가 마음도 조금 다스리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두 개의 문제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번 달에 살펴본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봐주세요. 내가 몸에서 이렇게 지방이 많이 생겼던 것들은 하고 나면 또 까먹잖아요. 그죠? 지방이 많이 생겼던 것들은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요즘에 먹방을 보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먹잖아요.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 섭취를 내가 과잉으로 하고 있진 않는지 이렇게 과잉으로 하다가 보면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인슐린이 또 많이 분비가 되고 근데 인슐린을 필요한 뇌에 공급을 했지만 남았는 잉여분의 인슐린은 정말 포도당으로 여러분들 다시 저장이 되어서 이게 지방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런 순서가 계속 악순환이 돼버리면 내 몸은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고 내 몸은 비대해지고 복부 비만이 있게 되고 근데 나는 몸무게를 줄이고 음식을 줄인다 하더라도 완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다가 밤에 한 끼를 딱 먹었다. 여러분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밥을 안 먹으면 내 몸에서는 이 사람은 절대 음식을 넣어주지 않아.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아. 나중에 들어올 때 그것을 모든 것들을 지방으로 축적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아침, 점심, 저녁을 만들어나는 이유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조금씩 먹어서 분배할 수 있고 뇌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식생활 자체가 다 무너떨어져 버리면 정말 건강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 없는 그다음에 몸에 없어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에 정말 점심, 아침, 저녁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식습관이 변해야지만 여러분들 혈당 다이어트도 가능하고 내 몸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체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식습관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습관을 변하지 않고는 어떠한 다이어트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원병이라 하는 만큼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내 몸이 비정상이었던 때는 내가 무엇을 먹는가 그 결과치가 내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말 이렇게 내가 과도하게 탄수화물, 단백질, 빵 좋아하고 그다음 떡 좋아하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밀가루 좋아하고 너무 많은데 적당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과당으로 많이 드셨을 때 과다로 내 몸에서 필요한 이상으로 많이 드셨을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40, 50대가 대사체가 느려지게 되고 내 몸의 호르몬이 깨질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설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지하십니까?
내가 하루에 설탕을 얼마만큼 먹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밥도 당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대사체 비만이나 이런 문제들은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 두 개를 잡으면 우리가 영원하게 살이 안 찔 수 있고 성인병이나 우리가 대사체 비만이라든지 대사체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들은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당 다이어트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당분을 줄이자 이런 말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데 이런 당뇨의 모든 부분들에서 인슐린과 포도당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성인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칼로리를 줄이고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작게 먹더라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몸에 염증이 많다든지 체온이 낮다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봐야 되죠. 근데 그걸 배제하고 내가 칼로리만 조절해서는 절대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계속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봤더니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잡으면 기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살이 찌지 않는 몸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요즘 4세대 다이어트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고 성인병 우리가 음식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성인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장암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래요. 정말 무섭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생활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잡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다 하고 계시니까 정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이어트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몸에 독소가 없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염증도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방세포가 커지지 않게 해야 되고 많아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비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독소와 염증은 리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을 많이 단련시키고 여러분들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지방세포나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리셋 프로그램과 이 슬림한끼 식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몸매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가 나빠지는 몸매를 안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머리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 비유를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계속 외우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비유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염증과 독소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세포들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수도 수도 배관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정말 많은 찌꺼기와 더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깨끗해지게 되면 물이 잘 내려가지만 거기에 많은 불순물들이 붙어 있게 되면 찌꺼기가 붙어 있으면 물이 잘 안 내려가잖아요. 뚫어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독소와 염증들 때문에 혈관이 자꾸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세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지금 뭐냐 하면 단당류, 탄수화물 여러분들 그냥 먹었으면 밥이 달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아무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바로 딱 들어와 버리면 혈당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빵이나 탄수화물, 밥입 종류나 그다음에 떡이나 맛있잖아요. 그죠? 맛있는데 이런 걸 갑자기 먹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인슐린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들어왔던 것들은 혈당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내에 나타나고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는데 또 급속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저혈당 상태가 계속 또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포도당도 많이 공급됐다가 안 됐다가 이 두 가지의 비율이 딱 맞아떨어야 되는데 여러분 노란 실선 한번 보시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식이섬유도 먹고 채소도 먹고 했던 그런 식단들은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케이크도 먹고 정말 맛있는 빵도 먹고 정말 맛있는 면류도 먹었습니다. 진짜 아주 단짠인 파스타 종류도 먹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공복 상태에 먹었을 때는 저렇게 혈당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인슐린 나와서 분명히 저런 부분들은 잡아줄 수 있지만 저런 부분들이 계속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을 줄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 많은 당분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당을 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우린 혈당을 잡아야 됩니다. 공복 혈당이 중요합니다. 설탕 작게 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거는 인슐린이 과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과분비가 되면 급속하게 올라갔다가 급속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 떨어질 때 슈가 크래시라는 현상이 생기고 저혈당 현상이죠. 그래서 급하게 사탕을 막 먹는다든지 갑자기 어지럽다든지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될 때 생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 이상의 당분들이 내 몸에서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젊었을 거나 그다음에 내가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빨리빨리 대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원으로 보내지만 40,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 기초대사량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꾸 내 몸에 축적이 돼요. 이 당분이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복부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암 좋은 부위에 엉덩이도 커지게 되고 팔뚝도 굵어지게 되고 이런 복부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런 혈관 손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게 되면 제가 아까 수도 배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런 포도당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당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는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어서 찌꺼기가 되고 딱딱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설탕 가지고 달고나 해 먹잖아요. 설탕이 굳으면 그만큼 딱딱해지죠. 그만큼 혈관 안에서도 찌꺼기나 이런 당분들이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혈관벽에 붙어서 자꾸 기를 좁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당분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아주 무방비해집니다. 둔감해집니다. 포도당이 딱 들어오면 인슐린이 하나 딱 들어와서 1대1로 맞아서 세포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포도당이 들어와도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죠. 1대1로 포도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하나 딱 들어와서 세포 속으로 딱 들어가서 영양 공급을 하고 정상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포도당이 들어와도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세포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니까 소변으로 빠지게 되니까 당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분들은 적당 먹으면 괜찮지만 많이 먹으면 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초래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당분을 먹으면 이런 문제가 대사 비만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성인병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때까지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송이랑 그다음에 우리 에노를 먹는 이유도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걸 막아줄 수 있다. 내리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식전 식후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식후에 혈당이 급속하게 오르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중요하고 아주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면 좋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자. 자, 그런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는 게 포도당이 들어오면 1대1로 인슐린과 딱 맞아서 세포 속으로 딱 넣는데 그럼 인슐린이 이렇게 왜 중요할까? 혈당에 있어서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별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핵심적인 호르몬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많이 분비를 해요. 자, 분비를 해서 만들어내서 여러분들 몸을 밸런스를 유지를 해주는데 이 인슐린이 제일 먼저 하는 역할들은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혈당 조절을 해줘요. 딱 몸에서 맞춰줘요. 아, 정말 균형을 시소처럼 이렇게 딱 맞춰주는데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여러분들 혈당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시켜주고 세 번째로는 대사 균형 유지를 해줍니다. 아,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하나도 깨어지지 않을 만큼 대사 균형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인슐린이 하는 역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인슐린이 없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당뇨병이 생기게 되죠. 1형, 2형 당뇨.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당뇨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들 에노가
췌장을 자극시키고 산화질소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에노나 적송을 먹게 되면 당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가 산화질소가 인슐린 분비를 촉매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많이 적게 되니까 당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뇨가 오겠죠. 그런데 에노를 꾸준히 많이 드시게 되면 췌장에서 이런 인슐린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화질소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드시고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1대1 포도당과 인슐린이 어떻게 균형이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소화되면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변한다. 이때 우리 몸이 포도당을 이용하려면 인슐린이 필요하다.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어 에너지원이 되도록 돕는다. 하지만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나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2형 당뇨의 경우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고혈당 상태가 된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막히면서 각종 합병증이 나타난다. 자, 보셨죠? 이런 합병증이 생기죠. 그래서 당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혈관에서 찌꺼기가 붙고 딱딱해지는 거 여러분들 수도 배수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항상 깨끗해야 되죠. 물이 잘 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혈관에서 혈액이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불순물들이 찌꺼기가 혈관벽에 붙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당뇨가 찌꺼기가 되어서 딱딱하게 돼서 혈관벽을 딱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작게 먹자, 조절하자 이런 얘기들이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에 대해서 이렇게 무딘 반응을 냈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 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냐? 인슐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어렵게 얘기해 들으지 마시고요.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고 운동도 부족하고 복부 비만, 왼쪽에 있는 걸 계속 하다가 보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절대 살 안 빠집니다. 호르몬 균형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게 먹고 나는 뭐 칼로리 높은 것도 작게 먹어요. 나는 식습관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은 절대로 살이 잘 빠지지 않아요.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럼 호르몬 변화가 빨리 오고 노화 촉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실천들이거나 내 생활 습관이 저렇다면 결과치는 저렇게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세포가 둔감해지겠죠. 보신 바와 같이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슐린과 만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거죠.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혈당이 불안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 중간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방금 이때까지 얘기했던 성인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많이 중요하고 이런 저항성이 다이어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모든 대사체에서 모든 성인병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도 깨끗하게 되고 혈액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식이섬유 장도 깨끗하게 되고 심장도 잘 뛰게 되고, 그래서 펌프질을 잘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당으로 우리가 일단 조절할 수 있다. 저번 달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장이나 모든 우리 혈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야 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다이어트는 되는데 이게 리셋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 기억해 주시고요. 클린 바디 프로그램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여러분들 들고 계시고 드시고 계셨던 리셋 프로그램과 플러스 지금 슬림 한 끼입니다. 클린 바디 프로그램은 내가 언제 먹고 몇 시에 먹고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딱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리셀
그다음에 슬림 한 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성 플러스 여러분들 에노, 클린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클린 바디 프로그램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셀을 이때까지 드셨고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몸무게를 조금 줄이려면 이런 세포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백질을 꼭 같이 먹어야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비타민도 같이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슬림 한 끼로 조절하면 훨씬 더 몸무게 감량을 빨리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프로그램 조절해 볼게요. 자, 클린 바디 프로그램, 리셀 프로그램과 슬림 한 끼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거는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클린 바디 프로그램 어떻게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클린 바디 프로그램은 리셀과 슬림 한 끼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교육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인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시려면 힘드세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 빨리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필드에 나가셨을 때 고객들한테 이렇게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데 네가 리셀 프로그램인데 슬림 한 끼로 네가 매 식기를 조절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적성 에너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슬림 한 끼로 여러분들 조절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에 뭘 먹고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클린 바디 프로그램 정리해 드립니다. 리셀 프로그램과 슬림 한 끼로 식사를 조절하는 겁니다. 리셀 프로그램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리더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시지만 저는 오늘 적성 플러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 거는 여러분들께서 늘 우리가 교육하거나 뭐 적송이나 그다음에 호전 반응할 때나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익히 적성 플러스에 대한 제품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알고 계신데 이런 분해력이 뛰어나고 생체 기능이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겠죠. 모든 대사가 건강해지니까 세포들이 건강해지니까 면역이 좋을 수밖에 없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니까 면역력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적성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관 청소 하수도 제가 얘기 드렸죠. 배관 청소하는 거 적송해 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고 거기에 붙었던 찌꺼기들을 없애주는 거, 그 다음에 지방이나 그 다음에 딱딱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밖으로 배출시켜내는 역할들을 적성 플러스가 하고 체내에 쌓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다음에 혈액과 그다음에 혈관과 혈관벽도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베타카로틴, 루틴, 테르펜, 리놀렌산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모두 다가 항산화 그다음에 항면역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솔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적성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 너무 인지를 잘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자 그렇지만 이런 솔립의 탁월한 분해력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배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니 혈액이 저렇게 잘 돌 수밖에 없고 혈액이 잘 도니까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면역력도 높아지게 되고 체온도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성분 얘기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배관을 여러분들께서 그분들한테 비유로 얘기하시고 혈관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에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가지 기능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잘 알고 계세요. 에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고 여러분들 에노가 지금 중요하고 에노에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시고 있고 그다음에 캠프에 가서도 여러분들께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뇌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림프순환 장애가 없으면 만병이 근원이 이 2개부터 생긴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림프, 모든 화장품 우리가 OIC 할 때도 마찬가지 몸에서 피부가 좋아지면 림프가 잘 뚫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 독소가 쌓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뇌 혈관까지 잘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뇌졸중도 걸리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뇌의 혈액순환과 그다음에 림프 이런 순환 장애들 없으면 만병에 걸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NO365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 준다 했죠. 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자극시켜주고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게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과를 참 많이 보시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산화질소가 없으면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 때 되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산화질소가 있지만 산화질소가 없으면 이 에스트로겐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인병들을 초래할 수 있고 여성 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산화질소가 이런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뮤 오일도 마찬가지 투명 저지막을 뚫고 진피 근육층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뇌 관문을 통과하는 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밖에 없는데 산화질소가 들어서 혈액을 돌게 해주는 거잖아요. 뇌의 모세 혈관까지. 자, 그래서 정말 체이은에서는 이런 모든 제품들이 하나하나가 보통의 제품들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막혔는 거 다 뚫어요. 그죠? ORC 이뮤를 통해서 투명 저지막도 뚫죠. 그 다음에 뇌 관문도 뚫죠. 산화질소를 통해서.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탁월한 점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뭐 성분을 너무 많이 생기하시는 게 아니라 에노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진다. 그래야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어려운 얘기 하지 않더라도 이런 에노들이 혈당이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거죠. 자, 이 에노 특허증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노는 원래 기체이기 때문에 한번 몸에서 원래 있지만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단백질하고 헤모글로빈하고 이게 딱 만나서 결합하는 것을 결합해서 저장시키고 이걸 고형화시켜 놨는 것을 전현수 박사님이 이걸 특허를 받으신 거잖아요. 저렇게 고정된 산화질소 특허를 받은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특허에 대해서 고정화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고정되고 없어지는 에너지만 없어지는 산화질소가 고정화되어서 내 세포, 내 몸에 있다면 생리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다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날아가 버리고 없지만 내 몸에서 다시 고정된 산화질소가 들어온다면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산화질소를 통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원리를 알면 정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식품의약국에서 받은 허가증이죠. 그래서 일반 의약품에서 일반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특허를 받으신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한국의 할랄 인증서가 왜 중요하면 이 아랍인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뭐가 들었는 거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고 피가 있는 거는 생피 같은 걸 안 먹고 순대 같은 거 절대 안 먹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위생적이고 그다음에 원재료 생산 공정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까다롭게 행동하고 규격을 두고 있는 게 이 아랍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이 생산 공정이나 원료부터나 이 품질 위생이나 이 모든 것들이 까다롭게 해도 위생적으로 괜찮다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에노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 거는 제가 이 클린원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드시고 계시죠? 잘 드시고 계시는데 이 클린원은 그냥 식이섬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엉겅퀴 들어가 있는 실리마늘을 통해서 간의 독소작용 간의 해독작용도 같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이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이섬유는 원래 탄수화물입니다.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뭉쳐져서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장내 독소나 발암물질을 작용을 억제하는 게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고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혈관에 있는 그 배수관 안에 있는 찌꺼기를 밖으로 빼내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린원은 식이섬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엉겅퀴도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유산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자전자피 그리고 건강검진 하게 되면 대장암 검사하고 여러분들 하면 자전자피 색상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드시게 되고 오래 드신 분들은 장벽이 어두워요.
내시경 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하면 차전자피 때문에 뭐 드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전자피 때문에 오래 드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색상이 조금 어둡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 건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들어가 있는 성분들 뒤에서 제가 조금 더 클린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클린원 이때까지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식이섬유라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전자피 여러분들 왜 이 혈당 다이어트에서의 클린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전자피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고지혈이나 동맥경화나 이런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전자피는 몸속에 들어가면 수분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클린원 드시고 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작게 드시게 되면 배변 빵빵하게 돼요. 가스만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클린원을 드시게 되면 반드시 물의 양을 지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셔야 되고 고요. 음식 섭취하시게 되면 일단은 그 지방이나 당분들을 잡아서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체내에 쌓일 수 있는 당이 포도당이 당으로 변해서 지방으로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중간에서 막아줄 수 있는 역할들을 차전자피가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쌀을 벼죠, 그죠? 쌀을 타작하고 나면 싸고 있는 여러분들 쌀알을 달고 있는 곳 옆에 있는 껍질입니다. 미강이. 이걸 몇 분도에 대해서 정제를 하냐에 따라서 현미가 되고 여러분들 쌀밥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미강 분말이 들어가 있는데 미강 분말 안에는 리놀렌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콜레스테롤 개선하는 데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적송에도 들어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리셀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정말 성인병과 대사질환을 낮추는데 세 개가 똑같은 그 역할을 어느 한 개가 중요하지 않을 만큼 똑같이 비율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구력 증진.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고 기초대사량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 증진이 이 미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로에베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폐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혈액순환을 좀 잘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알로에베라가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숙변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알로에도 그냥 잖아요. 우리가 숙변 있는 분들. 자, 그 다음에 곡물 발효 효소. 제가 요거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밖에서 상담해 보시면 카뮤트 효소 많이 얘기하시죠? 카뮤트. 요즘에 8호 효소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효소들이 분해할 수 없을 만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던 많은 음식물들을 빨리빨리 분해해서 에너지로 보내고 빨리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잉여분이 적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소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낮으신 분들은 효소를 밥 먹듯이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실도 액기스 담아서 효소처럼 드시죠. 근데 너무 당분이 많아서 그죠?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그런데 이런 곡물 발효 효소가 우리 클린월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혈액을 정화시켜줘요. 그래서 붓기도 빠지게 하고 그다음에 혈액에 있는 찌꺼기를 밖으로 빼주는 역할도 하고 살균 작용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효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죽었던 사람들도 정말 몸이 너무 약하신 분들도 이런 효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내 몸에서 찌꺼기들을 빨리 없어지게 되고 그 에너지가 생리활성 물질로 빨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포 부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배수관의 찌꺼기를 빼고 딱딱한 것들을 밖으로 빼고 난 다음에 이 세포들을 빨리 재생산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포 부활을 돕는 역할들이 효소가 하는 역할들이에요. 자, 그래서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빼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곡물 발효 효소가 하는 역할들인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성 유산균 클린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장까지 살아서 도달합니다. 그런데 보통 동물성 유산균은 10%인데 장까지 가는데 이 식물성 유산균은 90%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점프압에 들어가 있는 김치 유산균이 90%까지 장에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들이 여러분들 같이 시너지
시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이 바뀌는 거예요. 식물성 유산균은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면역 기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됩니다. 체온이 올라가서 면역이 증진되는데 효소를 통해서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유산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역 기능이 또 향상이 돼.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관절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누웠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는 게 신기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맞물려서 시너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리셀 프로그램이 아주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식물성 유산균 그리고 뭐가 중요하면 여러분들 변이 장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게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피부가 배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장에서 이런 독소들이 타고 피부로 배출이 돼요. 자, 그래서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던 사람들은 무슨 독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암모니아 냄새를 빨리빨리 없애주게 하고 방귀 냄새가 너무 심한 분들 계세요. 숙변이 굉장히 많거든. 그다음에 육모 속에 장 속에 있는 그 육모 속에 찌꺼기가 많은 분들은 그 안에 있으면 썩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부패되잖아요.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변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거기서 부패가 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냄새들을 없애줄 수 하는 것도 이 생물성 유산균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식물성 유산균이 특허를 받았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에 특허가 있다? 혈당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고 혈당 강화 효과하는데 그다음 고혈압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고 당뇨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을 낮추는데 정말 연구 결과로서는 특별하게 효과가 있다고 식물성 유산균 연구자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이 있다거나 혈압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인슐린이거나 모든 대사체 질환에서 클린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혈당 다이어트 하거나 우리 1주차에 빨리 몸무게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들도 덜 지칩니다. 계속해서 루즈하게 하면 이 사람이 몸무게가 빠지지 않으면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클린원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다. 다는 거 이렇게 식물성 유산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클린바디 프로그램에서 제가 리셀을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사용하셨던 거 클린 제로는 물병은 계속해서 많이 드시고요. 자, 적송과 에노와 그다음에 제가 클린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이렇게 리셀을 계속 드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슬림 한 끼를 통해서 조금 더 몸무게를 더 감량하고 싶다. 그럼 슬림 한 끼는 단백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물성 유산균이 점프업에도 같이 들어가 있죠. 김치 유산균 90%까지 장까지 도달하는 비타민 순수 비타민, 영국산 비타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네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콜라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이어트 할 때 영양분이 빠지지 않도록 볼분이 꺼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손톱 머리카락이 푸석해지지 않도록 콜라겐이 그 모든 것들을 잡아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점프업 한 개 드시고 콜라겐은 슬림 한 끼 안에 넣어가지고 드시고 이러면 슬림 한 끼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클린 바디는 굉장히 효과가 많이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슬림 한 끼를 통해서 근손실도 줄이게 되고 공복이 일단 없습니다. 간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드시게 되고요. 근데 이 점프업 같은 경우에는 간의 해독을 시키는 게 밀크 C3 같이 들어가 있는 엉겅퀴에 들어가 있는 실리마린 통해서 클린원을 통해서 효과를 봤어. 그런데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점프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C가 간의 해독을 돕는데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같이 이게 맞물리겠죠. 하나가 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콜라겐도 마찬가지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슬림 한 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훨씬 더 다이어트에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슬림 한 끼는 고단백입니다. 그래서 근손실이 없도록 단백질이 줄어들지 않도록 수분만 빠지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단백질은 그대로 있어서 기초 대사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에너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슬림 한 끼는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진짜 배가 고프시면 중간에 하나 더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찌고 싶은 분들은 식사 중간에 드시면 훨씬 더 영양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 요즘에 왜 환자식으로 많이 드시는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유 불내증이 있다거나 그다음 조금 젖산에 대해서 조금 약하신 분들은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클린 바디 프로그램은
제가 정리해드렸죠. 리셀과 슬림한끼식으로 조절하는 거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단백질을 통해서 내가 공복을 없애고 리셀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배수관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혈당과 그다음에 많은 찌꺼기들과 그다음에 많은 기름기들을 밖으로 빼지기 때문에 내가 면역도 좋아지게 되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게 되니까 살이 찌지 않게 몸이 유지가 된다. 클린바디 프로그램은 모든 게 완벽할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클린바디 프로그램. 중요한 거는 제가 나만의 맞춤형으로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한 끼 건강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똑같습니다. 첫째 주에 반드시 여러분들 효과를 보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슬림 한 끼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거 제가 지금 풀어놨습니다. 슬림 한 끼식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들이 드시던 에노, 적송, 슬림 한 끼, 콜라겐, 점프업, 클린제로, 클린온 저게 풀어놨는 게 클린제로식입니다. 클린 한 끼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여러분들 딱 드렸을 때 이래 아침에 요거 원래 먹던 거 이거 먹어야 되죠. 근데 제가 에노 원래는 3334로 많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부터 여러분들께서 출발하셔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한 개, 두 개, 세 개로 여러분들이 늘려가시고 양을 그 사람에 맞게 매니저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주에 클리너를 아침 저녁에 넣어놨는데 이것도 조절해 주세요. 자, 에노와 클리너를 제가 노랗게 해놓은 거는 왜냐하면 에노도 그 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클리논도 너무 많은 설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이 약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침 저녁으로 첫째 주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첫째 주에 안에 있던 노폐물을 빨리 빼주고 숙변도 제거를 해줘야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영양분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첫째 주에 효과를 봐야 둘째 주, 3주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주에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이거 몸에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주까지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린바디 프로그램을 나는 시작하겠다 하고 하시는 고객들도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바짝 옆에 붙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몸을 바꾸기 때문에 드세요 하고 이렇게 던져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둘째 날, 둘째 주, 셋째 주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에노 한 개 적어놨고 제가 노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제한식품들은 똑같아요. 과당이 많은 거, 빵 이런 거 줄이고 식품들, 야채, 과일 너무 많은 당분이 들어가 있는 과일 말고 뭐 브로콜리 같은 거, 그다음에 토마토 이런 것들은 좋겠죠. 오이 같은 거, 그죠? 요즘에 샐러드 이렇게 한 끼식으로 딱 나오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름기가 많이 없고 몸에 좋은 거는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되겠고 견과류 드셔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단짠이 되고 먹으면 살찌겠다 하는 음식들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살이 안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습니다. 야식을 하시거나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11일차, 18일차는 공복을 지켜주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그분들이 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었다거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체크를 잘 해주시는 게 성공적인 여러분들 다이어트와 여러분들 리셋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거 캠페인 하고 있죠.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 조절로 한 개씩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식전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원래 적송은 식전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위가 안 좋으시는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식전, 식후 여러분들께서 편한 시간에 정말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잘 드셔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지겠죠. 클린바디 프로그램 성공하시는 분 계시죠. 함지윤 리더님이신데 처음 시작 몸무게를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3.5kg가 감량이 되었고 두 번째는 캠프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지금 굉장히 잘 유지하고 계세요. 7kg 정도 빠지셨더라고요. 우리 9월 달에 캠프 때 뵙잖아요. 그죠? 2주 차에는 6kg가 빠졌고 지금 사진을 제가 하나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최지연 사장님이신데요. 정말 우리 캠프 때 여러분들 사례 발표하셨죠? 그런데 이분 아주 자기 사진을 적나라하게 잘 찍어 놓으셨어요. 두 번째 사진 보면 옆에 중성지방이나 중부지방이 많이 약해졌죠.
그다음에 배도 복부 지방도 많이 약해졌고. 자, 그래서 1주차입니다. 1일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58.4kg였는데 정말 21일차에서는 맞네. 21일차. 21일차, 그래 3주차에서는 여러분들 55kg까지 빠지셨어요. 근데 이분은 단기간에 그걸 빠진 게 아니라 원래 리셋을 하고 계셨고,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마찬가지 슬림 한 끼로 하니까 공복 없는 다이어트를 지금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이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다음 체험 발표, 우리 석세스 캠프 가면 이 클린바디에 대한 체험단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드셨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자기가 이렇게 정말 드셨던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 것 같거든요. 최지연 사장님이 클린 바디 전에는 58.4kg였어요. 죄송해요, 몸무게. 자, 그런데 바디 후에는 21일 차에는 54.5kg로 빠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골격량도 늘었고, 그다음에 체지방률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29.7에서 27.9로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다음에 체지방률이고 체지방량도 많이 줄어들고요. 자, 그런데 최지연 사장님이 이 클린 바디 프로그램을 21일자 3주간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소감은 체중은 3.9kg 빠졌지만 체지방량이 2.13kg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슬림해지셨고 중간에 복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이 빠졌다고 하겠죠. 그래서 몸이 굉장히 좋아지셨고 몸이 가볍대요. 그러면 피부가 더 많이 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떻게 드셨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저렇게 먹으면 배부르겠어요. 저는 한 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계란 드시고 우리가 허용했는 식품들이 저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부, 그다음에 야채 같은 거, 그다음에 샐러드 음식 드시고, 그다음에 버섯 구워서 드시고, 그다음에 커피 드시고, 콜라보 커피 드시고, 토마토 드시고, 그죠? 여러분들 저렇게 먹으면 배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이 변해야지만 내 몸이 변합니다. 모든 것들은 습관이 변해야 되고 식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어느 병도 고칠 수가 없고 제일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잘하셨죠? 다음에 더 날씬해진 모습으로 우리 최지연 리더님 사장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치까지 마이너스 2.5kg 남았다 하셨던데 조금 더 빼시면 더 예쁘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고 클린 바디 프로그램 정리해드립니다. 제일 먼저 식전 식후에 여러분들 했던 리셀 그냥 드시면 되겠고요. 더 효과를 보시는 거는 간헐적 단식. 저녁 8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거. 근데 뭐 야식 새벽 1시에 먹고 그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자, 모든 것들은 세포 재생은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내 몸에서 모든 청소가 일어나게 에너지원으로 태울 수 있게 기초대사량이 높아질 수 있게 잠만 자도 살이 빠집니다. 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빠른 감량을 원하실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다 리셀과 그냥 슬림 한 끼 드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정말 몸무게 뺐던 걸 유지하고 싶으면 그냥 한 끼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과 점심이나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께 두 끼는 슬림 한 끼식으로 여러분들 리셀과 슬림 바디를 한 끼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시는 순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4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드시면 평생 살찌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 탄수화물 우리 이때까지 거꾸로 먹었죠. 탄수화물 밥 다 먹고 단백질 먹고 고기 먹고 그다음 채소 먹고 그다음에 뒤에 디저트로 단 음식도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순서를 바꾸시면 채소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과일을 한 조각 드시거나 단백질 두부 같은 거 드시고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쌀밥 말고 그다음에 약간 잡곡이 들어간 그 탄수화물이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시겠죠. 자, 저렇게 4가지 클린 바디 프로그램 하실 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리셀과 슬림 한 끼. 내가 빨리 몸무게를 빼고 싶으면 아침, 점심 다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유지하고 싶다, 천천히 빼고 싶다 하면 한 끼는 그냥 일반식 하시면 되고 나머지 식사는 그냥 슬림 한 끼씩 먹으시면 되고.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체중 조절과 클린을 정말 원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드세요. 다 드시는데 NO와 클린원은 조절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니저들께서
그 사람한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간다거나 배가 너무 많이 아프다거나 애노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하지 못할 정도면 안 되겠죠. 조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체중을 빨리 빼고 싶다면 이렇게 첫째 주에 드시면 정말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내가 초중 조절과 유지를 원할 때는 한 끼는 저렇게 일반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탄수화물 드시고 리셀을 병행하시고, 근데 밥도 꽉꽉 눌러가지고 다 드시지 마시고 한 8알 정도만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점심 드시고 나는 저녁에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저녁에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름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점심 때 저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사람들 만나고 고객을 만나야 되니까. 자, 저렇게 유지와 조절을 원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클린 바디 프로그램, 자, 어렵지 않게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리셀과 슬림 한 끼로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느냐, 아침, 저녁만 먹느냐, 그렇게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에너와 클리너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조 닦고 대사 질환도 막을 수 있으면서 면역 체계는 좋아지게 되고 평생 살찌지 않는 우리가 건강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다. 클린 바디 프로그램은 이 취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벤트 잘 알고 계시죠? 자, 전달하셔가지고 3주 동안 그 사람이 만약에 클린 바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딱 밀착하셔서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를 봅니다. 아니면 나누어서 아침, 점심, 저녁 소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분이 딱 드실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라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여러분들 좋은 방법들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분 여러분들 소분 딱 해가지고 딱 일주일 분입니다 하고 딱 나눠드려서 이거 드세요 딱 얘기하시든지, 박스채로 다 들어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먹을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딱 나눠서 일주일 분량을 딱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분량을 나눠드리고 만나서 체크하고 또 일주일 분량을 만나서 체크하고 3주 동안에 3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 여러분들 정확하게 진단하고 반드시 몸이 좋아지는 거 느끼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클린 바디 프로그램 오늘은 제가 제품까지 조금 더 어떻게 전달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알던 적송과 에노와 식이섬유에서 조금 더 다른 거 정보를 얻으셨죠? 자, 듣기 좋게 쉽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시면 알맞게 그분에게 맞게 전달력이 훨씬 더 상승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린 바디 프로그램 잘 많이 드시고 잘 전달하시고 정말 멋지게 날씬한 몸매로 건강한 몸매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